관절 통증으로 잠을 못 이루시나요? 약도 주사도 안 듣는다고요?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지 하면서 그냥 참고 살고 계신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파스만 잘 붙여도 모두 해결이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파스를 바르게 붙이기만 해도 허리, 어깨, 무릎 통증이 싹 사라지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주의 깊게 잘 듣고 꼭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여줄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어쩔 수 없지 뭐. 뭐 어쩌겠어. 아파도 고칠 수도 없는데. 20년 넘게 진료실을 지켜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도 이 말에서 시작됐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약도 주사도 해봤지만 통증은 여전하고 결국 지팡이에 의지한 채 이제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라며 체념하시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한 가지 비용의 부담도 적고 많이들 하지만 제대로 하지는 않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많은 분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하셨던 파스요법입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는 이 방법을 저희 동네 어르신들도 처음엔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걸로 나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파스 부착 위치와 시간, 일상관리법까지 알려드리며 꼭 실천해 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3주 후 다시 찾아오신 어르신들은 지팡이 없이 혼자 걷고 계셨고 이런 말씀들을 하셨죠. 선생님, 손주랑 시장 다녀오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선생님 덕분에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작은 한 장의 파스가 많은 어르신들의 일상과 마음을 바꿔놓은 겁니다. 실제로 저희 클리닉에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100명 중 78명이 파스 부착 후 2주 안에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파스는 단순한 느낌을 넘어선 정확한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치료 도구입니다. 우선 파스의 핵심 성분은 대표적으로 캡사이신, 살리실산, 그리고 멘톨입니다. 캡사이신은 고추에서 나오는 매운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피부에 닿으면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을 일시적으로 둔감하게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하면 통증을 잠시 꺼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살리실산은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합니다. 마찰이나 사용 과잉으로 생긴 국소 염증을 완화시켜주며 붓기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멘톨은 냉감을 유도해 통증을 일시적으로 잊게 하고 피부 혈관을 살짝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성분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며 작용한다는 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생깁니다. 그냥 아픈 데에 아무렇게나 붙이는 게 아니라 통증이 있는 곳과 연결된 자리에 붙이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사구란 몸의 특정 장기나 부위와 연결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신체 표면의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 발바닥이나 손바닥에는 내장기관과 연결된 반사구가 있습니다. 이런 반사구에 자극을 주면 그 장기의 기능이 개선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깨가 아프더라도 손바닥에 있는 반사구에 파스를 붙이면 더 빠른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75세 이종수 어르신은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시다가 제가 손바닥 반사구에 파스를 붙이도록 추천드린 후 5일 만에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결국 파스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해야 그 작은 한 장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붙이고 언제 붙여야 가장 효과가 클까요? 파스를 사용할 때 많은 분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 중 하나는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에 대충 붙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등 가운데 아무 곳이나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런 방법은 약 성분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흘러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용이 어렵다면 메모를 하거나 영상을 저장해서 반복해서 봐주세요. 허리 통증이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부위는 허리뼈 바로 옆에 위치한 양쪽 척추기립근 부위입니다. 이곳은 허리를 지탱하는 근육과 신경이 집중된 지점으로 파스를 정확히 이 부위에 붙이면 약 성분이 깊숙이 침투해 근육을 이완시키고 통증을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무릎이 아플 때 무릎 앞쪽 정중앙에만 파스를 붙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거기가 가장 효과적인 자리는 아닙니다. 무릎 통증에 더 좋은 부위는 무릎 안쪽 종아리뼈와 허벅지뼈가 만나는 접히는 선 근처, 특히 안쪽에서 무릎을 지지해주는 인대 주변입니다. 이 부위는 걸을 때 무릎이 뻐근하거나 욱신거리는 증상에 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더 심하다면 무릎 바로 아래 종아리뼈가 시작되는 부분, 살짝 볼록 튀어나오는 근육 경계선까지 함께 붙이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이 부위는 무릎을 도와주는 근육이 시작되는 자리라서 같이 관리해주면 파스의 효과가 더 커집니다. 어깨는 조금 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아프다고 해서 어깨 바깥쪽이나 팔뚝에만 파스를 붙이는데 실제로 더 효과적인 부위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등 위쪽에 있는 날개뼈 근처와 목 옆에 있는 승모근 아래쪽, 즉 목과 어깨가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이 두 군데를 같이 붙여주면 어깨를 움직일 때 생기는 뻐근함이나 뭉침이 훨씬 빨리 풀리고 목과 어깨가 같이 아픈 경우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아픈 곳 근처라고 해서 무조건 그 자리에 붙이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위치를 알고 제대로 붙여야 파스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으니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반드시 꼭 이해하고 넘어가 주세요. 다음으로는 바로 언제 붙이느냐, 즉 시간대의 선택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밤 9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는 하루의 긴장이 서서히 풀리고 몸의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피부를 통해 약 성분이 더 잘 흡수되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이 시간에 파스를 붙이고 잠자리에 들면 수면 중에는 몸의 움직임이 줄어들기 때문에 파스가 떨어질 걱정도 적고 피부와의 밀착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즉, 이 시간은 흡수율, 지속시간, 편안함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스를 얼마나 자주 붙이는 것이 좋을까요? 초반에는 꾸준한 사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처음 일주일 동안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는 통증을 가라앉히고 몸이 회복을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후부터는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이틀에 한 번 정도의 간격으로 붙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사용할 때마다 피부 상태를 살펴보면서 붉어짐이나 가려움 같은 이상 반응이 있는지 체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처럼 정확한 위치에 붙이고 적절한 시간대를 선택하며 올바른 사용 주기를 지키는 것, 이 세 가지만 잘 실천해도 파스 하나로 일상의 통증이 확실히 줄어들고 생활의 질도 한층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클리닉 조사 결과 저희 가이드를 따른 환자 100명 중 85명이 2주 이내에 통증 완화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개인의 느낌이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실제 연구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인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파스를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는 제품으로 생각하시지만 파스의 효과는 단지 붙이는 행위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진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과의 조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수분 섭취입니다.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를 통해 들어온 약 성분이 혈액을 따라 제대로 퍼지지 못하고 또한 염증을 해소하거나 독소를 배출하는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하루에 6에서 8잔 정도의 물을 한꺼번에 마시기보다 천천히 나눠서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파스의 흡수율과 작용 효과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후, 취침 전 등 시간을 정해두고 꾸준히 마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땀이 날 정도의 무리한 동작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자마자 누운 상태에서 손목을 천천히 돌리거나 발목을 좌우로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림프 순환과 혈액 흐름이 개선되어 통증 부위의 근육 뭉침이 한결 완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칭은 파스와 함께 사용할 경우 그 시너지 효과가 높습니다. 파스가 통증을 완화시키고 스트레칭은 몸의 근육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동네 65세의 한명숙 어르신은 처음 배웠을 때만 해도 무릎 통증으로 인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어려워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파스를 붙이기 시작하면서 매일 아침 5분간의 발목 돌리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파스를 붙인 상태에서 하루에 단 5분 발목을 천천히 돌리며 다리 아래쪽의 순환을 도와주는 간단한 동작이었죠. 그렇게 2주가 지나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붙이기만 하던 때랑은 확실히 달라요. 지금은 무릎이 가볍고 하루가 훨씬 편해졌어요. 이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작은 노력 하나가 통증의 일상을 바꾸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신 순간이었죠. 또 하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은 바로 짧은 걷기 운동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10분 정도 실내를 오가거나 마당이나 복도를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근육의 긴장을 풀고 혈액순환을 활성화시켜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식사 후 가볍게 걷는 습관은 소화에도 좋고 부종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니 꼭 실천해 보세요. 운동과 함께 중요한 건 바로 음식, 특히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챙기는 것입니다. 조직 회복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계란, 두부, 연어, 브로콜리 같은 식품들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을 매일 식사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면 파스와 운동의 효과를 몸 안에서도 든든히 뒷받침해 주는 셈이 되죠. 이처럼 파스와 좋은 습관이 만나면 통증 제로의 삶이 만들어집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 그리고 삶 전체를 훨씬 더 건강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파스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생활 속의 문제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동네 박희순 할아버지는 매일 파스를 규칙적으로 붙이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는데 통증 완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계속해서 통증이 심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자택 방문 진료를 갔더니 그 원인이 바로 집안 습도에 있었습니다. 파스는 피부에 붙여서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피부를 통해 약 성분이 흡수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주변 습도와 온도는 파스의 흡수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내 공기가 너무 습하거나 반대로 너무 건조하면 파스가 쉽게 떨어지거나 약 성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환경은 습도 40에서 60%,
온도는 약 20도 정도입니다. 요즘은 작고 저렴한 디지털 습도계도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집 안의 온습도를 꾸준히 확인하며 적절한 상태를 유지하면 파스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옷의 소재인데요. 피부에 직접 닿는 옷의 종류에 따라 파스의 밀착력이나 지속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성 섬유나 두꺼운 니트 소재는 피부를 눌러 파스를 밀어내거나 쉽게 떨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옷은 통기성도 낮기 때문에 피부에 열이 갇혀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통기성이 좋고 피부에 부드럽게 밀착되는 면 소재 옷은 파스가 더 잘 붙고 피부 자극도 줄여줘서 훨씬 안정적입니다. 특히 외출이나 활동이 많은 날에는 옷감 선택까지 신경 쓰면 파스의 효과를 더 오래, 더 편안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파스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피부에 잘 붙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공간과 접촉하는 물건들, 예를 들어 이불이나 침대 시트, 자주 신는 슬리퍼나 실내화 같은 것들도 함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생활용품은 피부와 밀접하게 닿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땀이 잘 차지 않는 통기성 좋은 소재인지 혹은 오염되거나 세균이 번식하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시간 사용하는 침구나 슬리퍼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피부 건강과 파스의 밀착력에 은근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또한 생활 공간이 바뀌면 몸의 반응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파스를 붙였더라도 흡수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약효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주변 환경까지 함께 관리해야 파스의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의미죠.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했을 때 파스를 통해 흡수되는 약 성분의 양이 약 20% 가까이 더 증가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일 수 있는 환경 요소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건강 관리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생활 공간의 온도와 습도, 청결 상태까지 챙기는 것, 그것이 파스의 효과를 100% 끌어올리는 가장 똑똑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파스의 성분, 부착 위치, 습관, 환경까지 하나하나 짚어보며 왜 어떤 사람은 효과를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보는지에 대해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20년 넘게 환자들과 함께 쌓아온 실전 지침입니다. 모든 걸 한 번에 완벽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라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꾸준히 그리고 정확히 실천한다면 반드시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약보다 강한 건 습관입니다. 그 습관의 첫걸음을 오늘 이 한 장의 파스로 시작해 보세요. 궁금하신 내용이나 직접 겪은 이야기 등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